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이며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심리에 관련된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의 현재 심리가 미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역사만큼 중요한 게 심리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자들한테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권의 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비교 서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심리라는 책과 부자의 서재에는 심리학 책이 놓여 있다라는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책의 저자인 박병창 부장과 그리고 정인우 대표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자의 심리학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책의 차이점 그리고 두 책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볼까요? 왜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심리학 책을 사람들이 사볼까요? 정말 심리학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제 재테크 책, 돈 버는 책들이 예전만 못해요. 사실 뭐 미래를 당장 볼 여유도 없고 지금 뭐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투자는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죠. 주가는 최고점 대비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고 3분의 1이 떨어졌고 그 떨어진 게 문제는 한 6개월 정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이랬던 게 한국 증시인데 이 반등의 하락 폭보다 더 심각한 건 반등이 하락이 너무나 길게 오래 이어진다는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니까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또 이어질 테니까 1년 6개월 이상 하락장에 참 빠져든다는 되게 힘든 시점이죠. 동달아 미국 증시도 올 1월부터 하락이니까 올 연말까지 계산하면 거의 1년을 하락장, 베어마켓이 된 겁니다. 베어마켓의 기준은요, 미국은 다우존스나를 그래서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S&P 500 지수가 220% 이상 떨어졌을 때가 하락장인데, 지금 이미 하락장에 들어선 지 오래됐고요. 나스닥은 하락장이, 그쵸? 예, 더 크고, 나스닥에서 특히 테슬라나, 그리고 뭐, 줌이나, 그리고 이제, 텔레닥 같은, 이런, 이제, 오픈도어 같은, 소위 말하면 이제, 언택트 시대에 잘 나갔던 성장주들은 거의 뭐 반토막이 기본이고 10분의 1 토막 나는 업종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장주에 투자를 한 사업개미들은 올해가 사상 최악의 한 해였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책을 더 사람들이 사보는 거죠. 왜냐? 하락장을 만드는 건 누구다? 바로 심리니까. 그러니까 상승장을 꼭 심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상승장에 다른 요소들도 있죠. 네, 무엇보다 낮은 금리, 넘치는 유동성이 가장 큰 상승장의 비결이고요. 하락장에는 물론 금리도 작용하지만 사람들이 더욱더 얼어붙어가지고 실적이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사질 않잖아요. 그리고 자꾸 팔려고 하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가 더욱더 중요해져서 특히 하락장일수록 심리학적 사람들이 사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죠. 두 권의 책. 왼쪽이 박병창의 투운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라는 책이고요. 예.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왔으니까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이 아시겠지만 오전에 매일 같이 3%의 TV에 나와서 시향 전에 나스닥과 시향 그쵸 코스닥 시향 개장 시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스트북스에서 나왔고요. 전자기업 매매 기술은 베스트셀러 1위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투자 관련 책들이 지금 거의 뭐 작년 대비 반토막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줄어서 작년만큼 뛰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부자의 서재는 반드시 심리학책이 놓여있다는 정인호 대표라는 사람은 저는 이쪽 뭐 리더십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잘 모르는 분인데 이 책이 책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저자가 그렇게 베스트셀러를 양산한 작가가 아니고 이제 투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책이 꽤 많이 팔리더라고요. 시점을 잘 고른 책이죠. 박병창 부장과 정인호 대표는 네임밸류로 따지면 인지도나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호 작가의 책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제목을 잘 지었고 심리학 부자가 뭘 볼까 심리학책을 보는구나 이런 그쵸? 이 제목만 보고도 어떤 책이 무엇인지 제목만 들고도 내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을 때 그 책이 팔리는 거거든요.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신과 함께 연말 특집 2탄 박병창 부장의 매매의 기술 작년에 썼던 책이죠. 이 책이 2001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을
다시 이제 좀 상황에 맞게 바꿔서 예, 차트를 좀 바꾼 거죠. 예, 이분이 이제 박병신 부장은 제가 인정하는 실력자예요. 왜냐하면 염승한 이사나 그리고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거래를 많이 하고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박병천 부장은 제가 듣기로는 돈도 많이 벌어보고 돈도 많이 잃어보고 하면서 트레이딩으로 많이 경험을 쌓았다고 해요. 부자인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손해를 많이 본 적도 있었고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예, 현업에 있다 보니까 부자들을 많이 알아요. 소위 말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이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주변의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심리로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책 속에 녹여 있기 때문에 저는 박병창 부장이 3%에 출연한 모든 어떤 출연진 중에서, 게스트 중에서 가장 트레이딩 실력이나 투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거긴 슈퍼매미들이 출연을 하진 않으니까. 예,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물론, 펀드 매니저들은 근데 이 트레이더 박병창 부장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실물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펀드 매니저들도 가끔 나오는데 어, 그렇게 글쎄요,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돈으로 지가 투자를 해서 지가 100% 먹지, 그 수수료 몇 프로 먹으려고 그 돈으로 남의 돈으로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그렇게 실력을 우리나라 높이 보진 않습니다. 대신 박병창 부장의 실력은 제가 충분히 높이 삽니다. 그 다음에 정인호 대표는 저도 처음 GGL 리더십 그룹의 대표라고 해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소통 리더십에서 부자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사실 미래학 부자학자로서 저는 불리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죠. 예, 부자의 어떤 하나의 필수 조건 중에서 독서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더라고요. 저는 책을 좋아한다고 다 부자는 아니지만 모든 부자는 그죠. 이제 소위 말하면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워런 버핏도 그렇고 조지 소로스도 그렇고 예, 짐 로저스도 그렇고 그리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책에서 많은 영감과 그리고 아이디어와 그리고 지식들을 얻어내죠. 정보들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죠. 그래서 부자가 어떤 책을 읽는지는 제가 관심 있게, 그래서 관련된 책도 많이 있어요. 부자의 독서법이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로 어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도 리더십을 하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자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들과 많은 대화들도 책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두 분의 작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이제부터 투자와 심리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라카미 구니오라는 일본의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와 투자 저서, 예, 사계절 이론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주식 투자는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클을 모르고 항상 주식 오르는 줄만 알았던, 그러니까 2020년에 그쵸? 여름이 바로 주식 투자를 치면 그쵸? 한 여름이었던 거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그때 그 전까지 500만 명에 불과했던 개미들이 1400만까지 늘어났잖아요. 3배가 늘어났어요. 900만은 그때 뛰어든 거잖아요. 그때 이후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는 건데, 왜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니까요. 근데 이 사이클이 있으니까, 사이클이 있다면은요, 사이클을 알고 들어가면 되면, 예, 즉 무슨 얘기냐? 겨울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지금이 겨울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바닥인 줄 알고 내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 그쵸? 예, 10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계속 예,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마치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조만간 또 푸틴이 핵무기를 쏘면은 예, 세상은 3차 대전 종말이 되는 The End of the World, 스키터 데이버스 노래가 펼쳐지는군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는데 사실 그게 지나고 나면 예, 다 그냥 그때 그랬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사이클이 있고 이 박광창 부장은 무라카미 군요의 사계절 이론에다 그것을 심리를 연결시켜서 심리와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각 진행 국면이 어떤 그쵸 사이클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이클을 만드는 거는 주식 투자는 결국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주식은 그쵸 사람들의 심리.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주식 투자는 그만큼 다른 사람, 특히 나의 심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심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심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박병창 부장에 따르면 바닥의 심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바닥을 딱 심리로 포기하면 포기입니다. 아이, 포기다.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링에 못 뛰겠다. 그래서 시장을 나오는데 다 팔고 내가 다시 주식해봐라. 주식하면 난 그때 손모가지를 자르겠다.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예. 다만 국가에서 허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지금이 근데 과연 그 시점입니까? 모든 사람이 개미들이 다 포기하고 집어던지고 삼성전자 지금 96,000원, 15만 전자 간다고 하던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 곧 4만 전자로 떨어질 수 있어. 지금 이번 주엔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면 사실 거의 포기 직전이긴 하겠죠. 그러면 그때가 바닥인 겁니다.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거래량에 증명을 해줘요. 지금 포기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매물이 쏟아 들어와서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예. 하락 그리고 나서 진짜 정말 바닥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바닥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 거래량이 재작년 기준으로 제가 20조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거래 합쳐서. 근데 지금 거래량은 7조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손절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다리면 익절을 위한 그렇죠? 길고 긴 인내, 존버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포기와 그리고 바닥 이전에 바닥이 오기 직전에 그 상황이 그죠? 예, 바로 상황이 공포거든요. 저는 이 지금 시점은 딱 이 단어가 적합한 것 같아요. 지금은 공포입니다. 지금을 상징하는 키워드, 심리 키워드는 공포예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예요. 자,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죠? 예. 그리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그죠? 예. 어쩌면 125bp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환율이 1,800원을 쏠 수 있다는 공포. 이런 그냥 공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심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바닥이 아닙니다.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릅니다. 그래서 좀 암울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박병창 부장의 책을 먼저 정리하자면 박병창 부장이 이제 그동안 96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26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순서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시향을 보고 그 다음에 주도 사업. 지금은 작년같이 메타버스 NFT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관련된 사업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은 주도 사업이 태조 이방원입니다. 예. 태양광, 조선, 방산, 2차전지, 그 다음에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권이 바뀌면서 주도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도자도 동시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도 사업을 보고 주도주를 보고 그 다음에 주도주를 본 다음에 그 주도주를 움직이는 차트를 통해서 심리를 읽으려고. 심리는 곧 수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바로 뜻하는 거죠.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뭘까? 그러면 그 시장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황소가 되는 거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자꾸 내려가려고 했죠. 곰은 밑으로 긁잖아요. 그 발톱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 벌마켓, 베어마켓이 나온 거거든요. 그걸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저는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한다. 그건 손절하고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정신 건강에 지금 당장은 이루고 올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주식가창 안 보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좋다. 근데 한참 6개월쯤 지나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주식이 지금은 이제 그게 V자 반등인지 W자 반등인지 아니면 다중바닥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하세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던 주가 내가 4만 원에 팔았던 5만 원에 팔았던 삼성전자 주가가 13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그거는 지상천하의 이제 서커스가 아니고요. 지상천하의 사상 최대의 서커스가 아니라 사상 최대의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그때부터 여러분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그때 이후에는 잠도 못 자고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너무 후회돼서 사람들은 그렇죠. 했던 것을 후회하지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그걸 팔았지? 그 후회가 더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때 왜 그걸 사지 않았지 하는 후회도 있겠지만 그 후회보다 훨씬 더 큰 거는 내가 왜 그걸 팔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절대 매도할 지금처럼 주식이 그냥 계속해서 폭락하는 시점에서는 물론 떨주 올팔의 기회는 있어요. 가끔 그렇게 환율이 그죠? 가끔 떨어질 때 이럴 때 그죠? 팔고 나오는 떨주 올팔 전략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지금 같은 시점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 그래서
싸게, 그죠?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사는 게 좋죠. 여하튼간 이런 단계를 밟아갈 때 박병창 부장은 그죠? 모든 5가지 순서를 밟습니다. 그래서 박병창 부장이 이제 책을 쓰면서, 책을 쓰는 이유는 책으로 돈을 벌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반드시 있어요. 그런 책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돈 벌려고 쓰는 책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을까요?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시장의 가장 큰 적은 심리의 적이에요. 실망과 자괴감입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나의 실망했어. 나의 그쵸, 판단력에 실망한 거죠. 그러면 시장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손해를 왕창 본 상태에서 떠나게 되고, 그 떠난 시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포기라는 거니까요. 내가 포기하면 남들도 포기하겠죠. 그때 남들이 다 포기하는 그 시점이 바닥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피하라는 것이 박병창 부장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의 심리가, 자식은요 2자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요, 하나는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부모된 심정에서는,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만약 자식이 둘이었으면은 저는 그쵸, 저 같은 아버지들은요 본능적으로 좀 잘하는 자식에게 더, 그쵸, 공부를 잘하는 자식에게 더 애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더 못하는 자식, 즉 쉽게 말하면 더 불쌍한 자식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병창 부장은 그 반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애먹이는 주식. 저도 애먹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신경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주식은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차라리 빨리 손절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정신건강도 그렇고, 정신건강이 나빠지면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먹이는 주식을 끌고 가고, 그쵸? 예, 조금 오르기만 해도 잘 나가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일종의 조급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심리학에서.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익이 높은 이유는 심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박병창 부장은 이렇게 썼지만, 박병창 부장도 알 거예요. 박병창 부장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300억 이상 번 슈퍼개미를 10명, 한 100명까지 안다 할 때, 그 100명 중에서 여자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한 명 아니면 2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나는 솔직히 저도 꽤나 많은 주식 투자자를 만나봤지만, 평균 수익률은 높을 수 있어요. 왜냐, 남자들은 평균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손해도 많이 보잖아요. 왜냐, 리스크가 많은 종목에 치고 그냥 저 게임스탑 같은 주식에 몰빵하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변동성을 즐기면서 한 방에 역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훨씬 많아서 그런 거지. 그쵸, 플러스 수익률은 마치 수능에서 수능 평균 점수는 여자가 높은데, 수능 고득점자 만점자, 수능 수학 만점자를 보면 훨씬 남자가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하튼간 심리, 여자들이 그쵸?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심리, 그쵸? 남자들은 리스크를 좀 더 짊어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걸 또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하여튼간 그래도 자기가 결국 투자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투자로 연 10% 정도만 먹고, 그럴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10억 정도 주산이 있어서 연 10억, 즉, 연 1억 정도만 늘리면 된다. 이러면, 그쵸,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금융자산이 10억도 안 되는데, 1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연 10% 내가 즉 1000만 원 투자해서 연 100만 원 먹으려고 주식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5% 정도는 예금에다 맡기지. 그냥 당연히 남자들은 그야말로 도박하듯이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요 박병창 부장이 얘기하는 도박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으로 한 얘기지, 결코 이 얘기가 그죠? 어떤 평균에 대해서,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부자의 서재에는 이제 심리학의 책에 놓여 있다의 저자분은 조영호 대표의 그쵸? 주장을 인용을 할 때 쾌락 본능을 자제하라, 이겁니다. 저는 미국의 부자들처럼 그렇게 청교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치? 미국은 참 우리보다 훨씬 더 바람들을 많이 피고, 돈 있으면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성인들은 뭐 하시는. 근데 우리나라 그건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소위 말하면 청교도적으로 삼삼합니다. 물론 워렌 버핏도 한번 이용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쵸? 그러니까 불륜이라든지 이런 데 에너지를 쏟지는 않고요. 오직 돈 벌고, 그쵸? 그리고 기업을 키워가는데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쾌락 속에서 오래 살면, 그러면 제가 딱 예를 들고 있는 게 8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았던 마틴 치바이크라는 유명한 투자자, 뉴욕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어, 그 나이 들어서도 젊은 여자 불러가지고 마치 지금 플레이보이 사장처럼 살았죠. 예, 그랬는데 결국 오래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았는데 몇 살에 살아 죽었냐고요? 78세에 죽었습니다만. 근데 그 이전에 죽은 저는 투자자를 못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찰리 민거 97세, 그쵸? 예. 그리고 워렌 버핏 92세, 현업 그다음에 어, 조지 소로스 92세입니다. 젊은 투자자죠. 그쵸? 진 로저스 80세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쾌락 본능을 자제하는 것이 돈 벌려면요. 꼴리는 대로 살지 말란 뜻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법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돈인데 인맥 관리는 심리적이다. 이거는 저도 이제 박병천 부장이 인정하는 게 박병천 부장 주변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예, 그런 사람들로부터 빠른 정보도 얻고 그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책 속에 드러나 있고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인맥은 돈입니다. 피카소와 고흐를 비교하는데요. 고흐는 인맥이 전혀 없었어요. 고흐는 대신 한 사람의 그쵸 거의 동생과 영혼의 친구였고 뭐 평생 여자를 그쵸 예 한테 인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고갱한테 그렇게 접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어떤 그렇지만 부자들은 골고루 사람들한테 정과 그쵸 신뢰를 나눠주면서 관리를 합니다. 피카소가 알고 있던 인맥을요 제가 어,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피카소는요 그 당시 같이 피츠제랄드나 스페인의 감독 그쵸 예. 유명한 감독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스코피츠들이나 해밍웨이랑도 친했지만,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 돈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심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다시 이게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예. 그래서 인맥이나, 그쵸? 인맥 관리도 심리력이라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부자들은 이걸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날 뭘 원한다는 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만났을 때 저는 돈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일을 시키려시면 저한테 먼저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저는 면접 때, 제가 면접에 저는, 조만간 이제 성인 자소서 시장에도 진출할 텐데, 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대학교 면접에서 저는 돈을 밝히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거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나니까 그 속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심리를 봐야 되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협상력이에요. 그런 협상력은 부자들만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협상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과목 중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요. 협상할 수 있는 방법, 대화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시에서도 수시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정시나 수능이 완전히 대한민국 교육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야죠.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르쳐야죠. 방법을. 이게 말이 됩니까? 오지선다로 그저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된다는 게. 예. 아유, 그만하시고 하고요. 제가 예.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이 마라톤에서 좋아하는 이유를 고민해봐라. 부자도는 이렇게 뭐냐면 상당수 부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니까 대부분 여자애 갖다 받아와치고 하겠죠. 한다고 생각해서 그건 졸부들이나 하고요. 우리나라 미국도 졸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사는 부자들도 많긴 하긴 한데 제가 아는 투자에 관련된 의외로 투자 관련 사람들이 제가 보면 청교도적이라고 했어요. 그 대신 운동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령의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고요. 마라톤에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요. 그만큼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자존감이라는 어떤 서양의 심리학이 만들어낸 그런 약간 환상적인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통제력이라는 것을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런 관련된 통제력에 대해서 부자들의 통제력이라는 책을 써도 이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불편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좀 마땅한 맞는 일이라고. 제가 뭐냐면 싫은 책이 불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 같은 책을 읽어보면요 좀 불편해요. 아 저렇게 편의점 인생이 그렇죠. 저는 편의점으로 아직 그렇죠.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편의점에서 설명하면 이제 편의점 알바를 제가 못하고 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현실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편의점 알바죠. 예.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들의 생활이 불편한, 근데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많이 만나야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고치는데 돈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쓰고 부자가 돈을 쓰고, 그리고 나라가 돈을 씁니다. 그래서 불편한 데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사회학 책도 읽어야 되고, 소설책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거는 환경 관련된 책이죠. 저는 ESG나 기후변화라든지, 녹색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책들은 굉장히 불편한 실들을 만나게 해주죠. 빌 게이츠 책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책, 넥스트 팬데믹을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그리고, 그렇죠? 예, 지구재앙의 위기를 피하는, 그렇죠? 예,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볼 때가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부자들이 읽으니까 따라 읽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말 맞는 얘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읽은 책을 읽어라. 이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 경제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댄 에리얼리라는 사람이 쓰는 책이죠. 예, 경제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탑 싱킹이라고 생각을 멈추고, 그죠? 즉 직관적인 그런 사고에 의존하지만 느리게 생각하면서 분석적인 사고력을 키우라는 뜻이죠. 이런 책들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박병창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정리하면서 박병창 부장의 조언과 그리고 정인호 대표의 조언을 담았는데요. 어, 차트 뒤에 심리를 봐라. 그쵸? 이게 박병창 부장이 그쵸? 강조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차트 지상주의자는 아니지만 차트를 꼭 읽어야 될 차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세상에 음봉과 양봉이나 장대 양봉이나 잔대 음봉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도는 알고, 그쵸? 거래량이 의미가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돼. 매도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심리도 변한다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돼. 지금은 레이덜리어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 현금이 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현금이 킹이라고 하는지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왜 중국 주식을 사다가 중국 주식을 파는지 그것도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심리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과 심리는 같이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심리와 연결죠. 왜 상승했을까? 왜 사람들은 여기에 이 주식을 샀을까? 왜 사람들이 이 주식을 팔았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사람들의 심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면요. 분명히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인호 대표의 조언은요. 일단 정인호는 부자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왜라고 묻기 전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해보는 시행착오. 여러분 헤르너 폰브라운이 그죠? 독일의 V2 로켓을 만든 나치의 유명한 히틀러의 에이즈 중지에는 공학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이제 전범으로 대접하지 않고 나사에 그쵸? 어떤 설립을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어렸을 때 꿈인 달나라로 인간을 보내는 그 프로젝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에, 제가 이건 또 이 책이랑 관계없는 얘기지만 하는데, 폰 브라운이 이제 V2를 만들어서 나중에 3,000개 달을 정도를 영국에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3,000대를 만들기 전까지 거의 3년 동안 내내 실패했어요. 실패 수준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그죠, 실패는 경험됩니다. 실패할 일도 안 해보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냥 첫 번 투자해서 내가 1조를 번다, 이런 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타임머신 타고 가서 미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빈자는 항상 달콤한 꿈을 꿉니다. 근데 부자는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악몽에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달콤한 꿈에서는 배울 게 없어요. 부자는 악몽에서는 배울 수 있죠. 그걸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네? 항상 이 사람은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라. 맞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도 필요하고요. 그죠? 책을 읽는 소크라테스도 필요하지만 배부른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돈도 필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 방법이 책 속에 있고요. 특히 이 두 권의 심리, 그죠? 투자 심리와 관련된 책들이 어떤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